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시 투네이션 해주신 사연자분들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중 연애를 한다는 소위 폴리아모리들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스님 법문 듣듯이 출퇴근마다 제 방송을 챙겨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린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키는 169에 59kg고 얼굴은 은하철도 999 철이 닮았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코가 크다고 친구들이 놀린다. 근데 뭐 코가 커서 불만 없대요. 그래서 뭐 잘생겼다는 소리는 못 들었지만 춤 잘 추고, 그래서 체형은 그래도 BL 만화에 나올 법하게 생겨먹은 덕인지 누나들한테 몸이 이쁘게 생겼다, 귀엽다는 말은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누나들 중에서도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센 언니 스타일 누나들이 많이 귀여워해 주신대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딱 완전 제 이상형인 한 분과 약 3년간 뜨거운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나이가 저보다 12살 많았지만 나이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말 잘 지냈습니다. 외모 역시 콩깍지가 다 벗겨진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친구들 말로도 최하 7에서 8등급은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분이 폭력건으로 100일 넘게 감옥에 있을 때도 옥바라지 해줄 정도로 가벼운 관계는 아니었고, 뭐 이분이 참고로 구속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고 아마 사연을 들으면 모두 다 이해가 간다는 그런 식의 사건이었대요. 그래서 가치관이나 취미, 성향, 습관 모든 게 서로 궁합이 잘 맞아서 자잘한 마찰조차 없이 연애하는 3년간 싸운 일이 딱 2번이었대요. 근데 그 첫 번째로 싸운 원인이 자칭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여친 직장 동료인 땡땡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로 싸웠을 때는 미련도 없이 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묘사를 해주십니다. 여친의 직장 동료인 그 땡땡은 여친 따라서 셋이서 두세 번 밥도 먹고 놀러가는 사이였대요. 당시 사연자분은 20대 초반이었고 여친과 땡땡은 30대 초중반이었대요. 그때도 여친에게 있어서 땡땡은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남사친 수준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본능적으로 경기가 되긴 했지만 워낙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저랑 여친, 땡땡 셋 다 남녀 나이 차이 격식이 적고 교류가 활발한 예술 커뮤니티 문화에 익숙한 터라 저도 쉴드를 내리고 그 땡땡과 어울리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기까지 사연을 정리해보면은 마치 그 옛날에 조던 피터슨 교수가 추천해줬던 다큐멘터리 크롬, 그 크롬에 보면은 그 크롬이라는 만화가가 자기가 젊었을 때 그 히피 문화에 섞여서 논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지금 이 사연자분이 속해 있었다는 그런 예술계 커뮤니티가 좀 히피 문화랑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평소처럼 여친과 데이트를 하다가 여친이 상당히 가벼운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무지 충격적인데 여친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의 말한 내용인 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짜증나는 부분이죠. 이게 참 짜증나는 부분인데 가벼운 어조로 얘기를 했대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더 하는 거예요. 일부러 가벼운 척, 별거 아닌 척. 그래서 땡땡이가 어제 본인이 우주적 사랑을 하는 소위 폴리아모리라는 것을 커밍아웃 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괜찮았대요. 다음이 문제다. 그래서 자기의 여친한테 사실 너를 좋아했었다. 그리고 좋아했었는데 이 사연자분이랑 여친이랑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고 마음을 접었다. 라고 땡땡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이게 참 재밌죠? 그냥 여자친구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냥 지 혼자 듣고 그냥 그랬구나. 그래 뭐 아쉽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 되는 걸 굳이 왜 남자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지. 그래서 연애 잘하고 있는 커플 여자에게 자기는 여러 명이랑도 사귀는 그런 취향이 있다는 걸 밝힌 뒤 걔 아니었으면 너랑 사귀려고 했다 이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20살 초반 꼬꼬마였지만 그걸 전해들은 순간 훅 올라온 혼란과 뭔지 모를 역겨움은 지금 생각해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친이 제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불쾌했습니다. 예, 그죠? 제가 이런 부분에서 성격이 매우 호전적이라는 걸 알 텐데도 도대체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이런 말을 했나 짜증이 나더군요. 일종의 쉬 테스트였을까요? 하지만 제게는 쉬 테스트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스케일이 컸습니다. 예, 이거는 글쎄요. 이게 쉬 테스트인지 아닌지는 뒤에 얘기를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사연자분한테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화를 버럭 내면서 도대체 이걸 나한테 왜 말한 거냐라고 다그쳤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간을 본 건가 하는 역겨움이 스쳐 지나가서 헤어지는 말까지 나왔지만 상황 파악을 한 건지 옷깃 잡고 사과하는 여친 때문에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에 여친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직원 식당 앞에서 땡땡 어디냐고 들어간 사람들마다 물었습니다. 근데 땡땡은 나오지 않고 그 소식을 먼저 들은 여친이 뛰어나와 저를 말렸고 더 기다렸지만 결국 땡땡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직장 생활에 있는 이성과 뭔가 그런 섹슈얼한 관계를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결혼이나 정말 진지하게 롱텀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고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죠? 결국 땡땡의 번호를 알아내 전화 걸었고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했지만 나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싫다. 그래서 통화 내용을 전에 듣자면 싫다. 이게 되게 치졸한 거죠. 남자답지 못한 거죠. 제가 조금 있다가 책을 리뷰할 건데 거기서도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 내용을 물어봐서 사실관계를 물었더니 맞다라고 했는데 창피한 기색이 없었대요. 그래서 폴리아모리고 나발이고 그따위 말을 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한테 왜 하냐고 했더니 예의가 아니지 않냐 따졌더니 사랑에 대한 편견이 많으시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런 식의 특징. 자기들이 뭔가 불편하고 불쾌한 거는 세상 뭐 무슨 대관절 엄청난 어떤 집단적인 무슨 차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의 행동에 의해서 보편적인 규율에 따라서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뭔가 불쾌함을 느낀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의치 않고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 남자가 여친도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나 싶어가지고 혹시 여친도 폴리아모리시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을 자기 여친에게 말했더니 여자가 이 사연자분을 놓고, 그러니까 이 남자, 그러니까 내연남의 여자친구가 이 사연자분을 놓고 상처가 많아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라고 했대요. 그래서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도덕적으로 우위인 척하려고 한 게 딱 보이고, 그리고 나이 차도 열 몇 살 어리다고 무시한 듯한 말투, 그리고 무지한 사람, 사랑을 모르는 사람,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한다. 사실 타인을 존중하지 못한 건 이 사람들이죠. 근데 그중 여친이 갑자기 화를 엄청 냈대요. 여친 직장에 자기가 쳐들어가서 자기 처지가 곤란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고 저도 여친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여친도 제게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는 땡땡이랑 엮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폴리아모리 그런 성향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헤어졌습니다. 여친이 적반하장이죠. 왜 본인이 남자친구한테 화를 냅니까? 본인이 애초에 직장에서 그런 식의 분란을 일으켰으면은, 그리고 그것을 남친한테 전달을 했고 이런 상황이 벌었으면은 그럼 본인이 책임지고 남친이 회사에까지 쫓아오지 않도록 잘 선을 그었어야죠. 그죠? 그래서 지나간 일이라 묻어두고 있던 차에 갑자기 유튜브에서 폴리아모리랍시고 사람들이 나와서 주저리 하는 영상이 알고리즘에 떴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폴리아모리 관련 서적이 그 사이에 많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폴리아모리를 성소수자로 격상시켜 PC주의의 한 축에 대중화시키려는 움직임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겪어본 저로서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게이 친구 있고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서로 합의만 하면 여러 명이서 돌아가며 성관계를 가지다니 그거를 합의하려는 시도 자체가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거를 정말 원하는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는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소라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얘기 들었을 때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니들 하고 싶은 거 해라, 뭐 뭔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폴리아모리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 지들끼리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끼칠 때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진짜 뭔가 정말 고도의 그런 깊은 철학이나 이건 정말 깊은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폴리아모리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문란하고 책임지기 싫고 어떤 그런 나태하고 방종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폴리아모리라는 껍데기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이 보시기에는 폴리아모리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자칭 폴리아모리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람피고 싶은 우리 모두의 본능을 이름 하나 붙이고 불륜을 남발하여 남 피해줄 권리를 얻으려는 한낱 보노보노요? 보노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는 보노보는 보노보노인데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제 생각은 여기서 굳혀진 상태긴 하지만 제 관점이 어떤지 좀 궁금하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에서도요 이런 폴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앤드류 테이트 영상을 이미 찾아봤다면은 앤드류 테이트도 뭐 폴리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를 하는 영상을 하나 찍었을 거예요. 뭐 그거는 뭐 앤드류 테이트 번역한 영상 유튜버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책을 빌려서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여러분과 좀 함께 읽어보면서 제가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보고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책이라는 게요, 이게 뭐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고요,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다뤄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홍승은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여자는 폴리아모리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자 한 명에 남자 둘 끼고 있는 폴리아모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남자 한 명은 또 남자가 아니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부 부분만 제가 인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강연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지금 정치적인 실험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 사상, 엄청난 사회적 실험이라 했죠. 3세대에 걸친. 그랬더니 이 폴리아모리를 한다는 이 여자가 실험이요? 저는 제 삶을 갖고 실험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나와 애인들이 어떤 고민과 노력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찌르는 말을 뱉었다. 내 사랑은 이토록 간단하게 가벼워진다. 현실이 아닌 실험으로, 진심이 아닌 농담으로, 정상이 아닌 비정상으로, 책임감이라고는 없는 무책임으로. 왜 이성의 1대1 연애만이 정상이라고 믿게 되었을까? 왜 사랑의 종착역은 결혼이어야 하며 왜 그 사랑은 종종 폭력과 억압과 통제와 같은 얼굴이 될까? 그렇다면 사랑은 뭘까? 왜 사랑은 연애라는 이름표를 달아야 하며 왜 우리는 영혼의 반쪽을 찾아야 온건해진다고 믿고 있는 걸까? 물론 이거는 레드필에서도 지향하는 부분입니다. 영혼의 반쪽 이런 거. 그러면서 폴리아모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정상 연애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경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상이라는 환상을 강화하는 규범은 애인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곳곳이 스며들어 있어서 눈길이 닿는 흐름에 따라 질문을 이어가다 보니 성소수자와 청소년의 욕망과 권리, 가족 구성권, 종차별 문제까지 언급하게 되었다. 자신이 모르는 낯선 삶의 방식을 무조건 이상하다고 더럽다고 낙인 찍고 섹스 외의 일상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폴리아모리는 문란한 일탈로 보일 뿐이다. 무지와 게으른 인식은 이토록 간편하게 폭력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 여자가 처음으로 이제 같이 만나고 있는 남자 외에 이제 세 번째 되는 남자를 만났을 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새로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에 남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마지막 섹스는 언제였나요? 그랬더니 지민과 두 번째 섹스를 한 밤 침대에 나란히 누운 상태에서 지민이 물었다. 그때도 모호하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솔직한 대답이 나와버렸다. 어젯밤이요. 내 말에 지민은 애써 웃음 지었지만 이후 두고두고 그날의 서운함을 표현했다. 그렇게까지 솔직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이런 말도 있고요. 섹스의 뭘까? 친구와 연인의 경계는 뭘까? 섹스의 유무, 허락된 섹스와 일탈적 섹스의 차이일까? 나의 오랜 고민 주제다.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면 우리는 사랑과 우정의 경계가 뭔지 질문하곤 했다. 나에게 섹스는 얼핏 연애와 상관없는 선택이었지만 애인에게 또 다른 애인과의 섹스를 공유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내가 합의하지 않았어도 이미 사회에서 연인과 몸과 감정의 독점적인 소유가 전제로 관계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정상 연애 문법에서 친구와 연인은 서로에게 기대되는 무언의 약속과 책임의 무게, 몸과 마음의 독점권에서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서를 쓰며 정한 규칙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줄이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는 매번 새로운 약속을 만들고 갱신했다. 그 중에는 섹스에 관한 약속도 있었다. 언제부턴가 내게 요구되는 성역할과 서로를 속박하는 연애의 관습이 불편했다. 결혼이 종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본 전제도 일찌감치 비혼을 꿈꿨던 나와 맞지 않았다. 소유하고 구속하는 사랑의 방식은 반복적으로 상처를 남겼고 그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나에게 연애는 달콤하고 위험한 독사가였다. 다른 사랑의 방식은 불가능할까? 서로 통제하지 않고 존중하는 사랑은 불가능한 걸까? 그중 하나가 폴리아모리였다. 폴리아모리는 다자연애라고 알려져 있지만 나에게 폴리아모리는 비독점과 합의를 위한 노력과 같은 말로 다가왔다. 많은 페미니스트가 폴리아모리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았던 것은 성별의 이분법을 강화하는 이성의 중심의 1대1 연애와 결혼 신화가 근대 가족에게 부여했던 성별 역할, 즉 남성은 생산노동, 여성은 재생산 노동을 해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그 사상이 사회 해체 운동이라는 건요,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상 당사자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재생산권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생산권은 단지 아이를 낳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재생산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거나 박탈당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장애나 질병을 이유로 불임 수술을 강요하고 저출산 문제라며 재생산권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제도들, 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획되었던 연애와 가족과 규범적 신화에 대한 관한 질문이 없다면은 폴리아모리는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개개인의 일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응급실에서의 상황처럼 우리는 서로의 의료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만약 세 사람 중 누군가가 갑자기 수술이라도 받게 된다면 남은 두 사람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도 할 수 없다. 동성 애인과 동거하는 D도 비슷한 경험을 토로했다. D가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병원에서는 함께 사는 애인을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가장 긴밀한 관계였지만 D와 A는 아무 사이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었다. 결국 D는 수술을 받기 위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부모님을 소환해야겠다.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망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뭐 네 할 건 해라. 근데 책임은 네가 져라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폴리아모리라는 이런 식의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이런 모노가미 시스템이나 뭐 하이퍼가미나 이런 걸 뛰어넘어가지고 자꾸 뭔가 이런 식의 뭔가 왜곡된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뭐 진짜 속된 말로 이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요.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사회가 너무 고도화되고 어떤 핵무기의 개발로 인해서 어떤 세계대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쟁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고, 또는 자본주의와 어떤 과학의 발달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는 이런 경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서 엄청난 풍요가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가 수월해지고 어떤 외부의 위협이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이 점점 편해지니까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서구 웨스턴 컬처에서 개발해낸 최고의 발명품은 핵가족 시스템 모노가미입니다. 모노가미 시스템의 장점은 지속 가능하고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과 결합을 해서 사회에 지속적으로 소비와 생산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정부가 지나친 복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족 내에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가족이라는 걸 떠올릴 때 이 여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핵가족 시스템이라는 걸 떠올릴 때 핵가족 시스템이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핵가족 시스템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뭐 가부장제를 해체해야 된다느니, 뭐 지금 여기서 얘기했듯이 뭐 정상가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핵가족은 그 자체가 정상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거를 일단 뒤에 논쟁을 할 텐데, 무엇이 정상인가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답은 무엇이 정상인 걸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을 규정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린다면은, 그럼 여러분은 되게 유치하고 어리고 어리숙하고 철없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은 본질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폴리아모리라는 시스템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사회가 고도화되고 사람들이 살기 편해지고, 특히 여자들이 편해지면서, 여자들이 먹고 살만해지면서 나오는 굉장히 이상한 괴상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제 채널에서 가끔 이제 저한테 이메일로 레드필님, 저는 여자한테 하이퍼거미 본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들이 꿈꾸는 하이퍼거미가 망가진 여자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여자가 하이퍼거미 본능이 있는 거를 저주하면 안 된다고. 그거 항상 뭐든지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식의 현상으로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폴리아모리, 뭐 이 책의 저자인 홍승현 씨인가요? 이 친구한테도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친구라 하긴 그렇구나.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대학 다닐 때 운동권 NL이었나 PD였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맨날 우리 댓글에서 얘기하는 그런 레프티스트 운동권들이에요. 왜 이런 폴리아모리가 이기적이라고 욕을 먹냐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팔자 좋은 소리를 하게 만든 게 지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정상 시스템이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게 20살, 21살짜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솔깃하게 들려. 아직 그 청소년기 반항기가 남아있고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거 모르고 뭔가 어른들한테 반항하는 건 힙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철부지들한테는 이게 되게 어필이 되는데, 문제는 이 양반들은 이제 더 이상 철부지가 아니라는 게 문제긴 하지만, 뭔가 이런 식의 사회적 규율이 있단 말이야. 특히 요즘 뭐가 유행이냐면은 이런 질문을 해. 무엇이 정상인데요? 그러면서 정상인 거라는 개념 자체를 해체를 하는 게 미덕이고, 정상인 것 자체를 무슨 규정을 하는 게, 그것을 definition을 내리는 게 하나의 무슨 폭력인 것처럼 떤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미안한데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헛소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적 기반을 제공한 게 당신들이 그렇게 저주하는 모노가미 시스템이고, 그 모노가미 시스템에서 발달한 자본주의와 풍요와 생산 인구와 안정적인 소비 인구와, 그리고 사람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엄마 아빠가 양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식의 two parents household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아이들이거든. 즉 우리가 무언가를 정상이라고 규정을 한 거는 태초 이래 신 이래 뭔가 규정을 한 건 몇 개 안 되겠지만, 무언가가 지속 가능하게 기능을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에 기능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지향을 하도록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정상이라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게 정상의 정의야. 그렇기 때문에 핵가족 시스템이 정상인 거고,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이 정상인 거고, 결혼을 하는 인구가 많은 국가가 정상인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최소한 슬하에 한두 명씩 있는 국가가 정상인 거예요. 내가 정말 짜증나는 거는, 이 여자는 자기를 그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글쓰기 노동자라고 적어놨나? 강연 노동자라고 적어놨나?
나는 정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는 게, 이런 식의 글을 쓰고 그 정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감사해야 돼. 이런 식의 소리를, 강연을 소비해주고 이런 식의 책이 출판돼가지고 당신이 부자는 아니더라도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에 감사해야 된다고. 당신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처럼 편하고 에어컨 나가고 예쁘고 그런 수영장이나 그런 카페나 이런 데서 당신 남친 둘은 직접 나가서 출근할 때 하루 종일 집에 박혀가지고 글이나 쓰는 그런 식으로 편한 팔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대부분의 남성들,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제로 에런 클레리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는 real job, real work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 대한민국은 GDP가 높은 국가고요. GDP OECD 국가에서 탑 10 안에 드는 국가고요. 군사력이 탑 10 안에 드는 국가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고 지형도 형편없고 인구도 적어서 내수시장도 모자라요. 인구가 1억은 돼야 돼. 내수시장으로 살려면은.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우리같이 이렇게 빈약하고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껴가지고 이런 열악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잘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실질적인 일들을 해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요, 식량 그런 자급 능력이 얼마 안 되고요. 우리한테 생산해서 남아도는 건 쌀 정도밖에 없어. 고기도 수입을 해야 되지. 당장 고기 수입 못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돼지고기, 쇠고기가 못 먹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시절처럼 1년에 생일에 한 번 고기국 먹는 그런 현실이 다시 벌어질 거야. 흰쌀밥 먹는 거에 감사하는 그런 식의 엄마, 아빠 못 먹던 시절, 보릿고개 시절이 다시 재현될 거라고. 대한민국은 그토록 열악한 땅이에요. 그토록 열악하고 메마른 땅이라고. 이런 시대에 이런 책을 쓰면서 당신이 먹고 살 수 있다. 그게 왜겠어요? 실제로 핵가족을 유지하면서 그런 식으로 생산 가능한 인구를 생산하면서, 또는 소비해줄 인구를 생산하면서 실제로 공대에 가고 이공계에 간 남자들이 정말 반도체나 어떤 기술 개발이나 그런 식으로 우리 실제 먹거리에 해당하는 것들,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그런 식의 산업의 전선에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땅값이 싼 저런 평택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 공장으로 옮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그런 포터트럭 끌고 다니는 그런 기름때 묻히는 사람들의 노력과 땀 덕분에 지금 홍순영 씨, 당신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2022년에 폴리아모리니 뭐니 이런 팔자 좋은 소리를 하고 앉을 수 있는 거라고. 네가 먹는 고기, 뭐 채식주의자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먹는 그런 카페에서 빵, 네가 먹는 그런 생산하는 전기, 에어컨, 뭐 그런 것들, 네가 누리는 모든 것들,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핵가족화, 당신들이 불만 삼는 정상인들이 해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정상인들이 해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왜 모노가미에서, 이 여자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왜 모노가미에서 남자들이 그 메이트 가딩을 할까? 왜 모노가미 시스템에서 앤드류 테이트가 그랬듯이 남자가 테리토리얼 해야 될까? 남자가 여자에 대한 영역을 주장해야 될까?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연애는, 사랑이라는 것은 투자기 때문이란다. 그것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든 관심을 투자하는 것이든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투자가 을에 그랬듯이 언제나 항상 리턴을 기대하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물랑 루즈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런 가상과 대사가 나와요. 물랑 루즈가 아마 누구야? 그 스타워즈 오비안 케노비로 나온 사람, 이완 맥그리거가 아마 연기했을 거야. 거기 나온 남자 주인공을. 그래서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사랑을 주고 인 리턴 사랑을 되돌려 받는 것. 우리가 특정 한 명의 그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연애를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번식을 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실제로 하든 안 하든 그것의 주된 기능 중 하나는 그거였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기능 중 하나는 그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많은 감정적 투자를 하기 때문에 my investment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뭔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 책 제가 방금 읽어준 파트 보면은 하나 여러분이 특별한 사실 하나 알았을 거야. 성관계에 대한 폴리아모리를 하는 여성과 남성의 관점이 달라요. 내가 얘기했죠. 항상 우리 레드필에서 얘기했듯이 여성의 성관계에 대한 입장과 입지와 남자가 다릅니다. 훨씬 달라요. 여기서 드러나잖아. 이 여자는 굳이 연애를 하는데 성관계가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했다며. 이게 왠지 알아요? 이게 여자여서 그런 거야. 근데 지민인가 뭔가 하는 그 두 번째 남자는 바로 물어봤대잖아.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 게 언제죠? 했더니 어제라고 했더니, 심지어 폴리아모리를 한다는 그런 식으로 깨어있고 열려있는 남성조차 그런 식으로 질투를 하잖아. 우리 레드필을 이해한 남자들은 왜 질투하는지 다 알지. 왠지 알아요? 남자는 자기의 씨앗이라는 확신이 없거든. 옛날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언제나 여자와 다르게 독점적 배타적 지휘권을 요구한 거였거든.
이 여자가, 이 홍승연이라는 여자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뭐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 뭐 그러니까 관리를 당했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남자가 테리토리라고, 남자가 다른 남자가 내 여자한테 껄떡거리지 못하게 한 거를 얘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우겨. 당신이 그런 식으로 팔자 좋게 그런 식의 남자들의 행동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여자기 때문이야. 당신은 여자기 때문에 당신이 유전적으로 아이를 갖는다면은 무조건 그 아이는 당신 거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식의 공포가 없는 거란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유전적인 이런 역학적 차이에 의해서 그런 성향을 안 가지신 것일 뿐이지, 남자들이 테리토리얼하고 남자들이 여자를 메이티가딩 하는 것 자체를 무슨 비정상적이고 폭력적인 걸로 치부하지 말라고. 그냥 본인은 그러한 니즈가 필요 없는 성별을 타고난 것일 뿐이고, 그런 수천 년에 걸친 그런 인류의 그런 진화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식의 누적되어 온 습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 당신이 뭔가 특별하고 착하고 남자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이 여자가 산업혁명 시대에 태어났을 때, 또는 전쟁을 하는 시대에 태어났을 때, 그때도 이렇게 팔자 좋게 폴리아모리 같은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 아니야. 이 여자도 그러면 필시 자신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없었으면은 보나마나 가장 좋은 자원을 탐할 수 있는 남자를 찾아 나섰을 거고, 그에 따른 거래 같은 걸 했겠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았겠지. 그리고 이 여자 비혼피 출산 어쩌고 하는데, 그러니까 작금의 시대의 문제는, 여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회가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 남녀 백지 이론을 믿고, 그래서 여자도 사회에 진출시키고 여자한테 일자리를 주면은 남자와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라고. 우리 남성들의 착각은 뭐냐면은, 여자를 사회에 진출시키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면은 더 이상 여자들이 남자의 어떤 재력을 보지 않으니까 정말 순수하게 우리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블루필 메라 트럼프들이 하는 그런 식의 백마탄 왕자들한테 사랑을 보답해주겠지 했는데, 아니요. 여자는 오히려 이미 미국에서 다 통계적으로 증명이 됐잖아. 여자들은 오히려 하이퍼가미 본능 때문에 자기의 이상을 하는 남자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학력일수록 결혼이 안 되고, 고학력일수록 제대로 된 연인 관계를 못 맺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여성을 사회에 진출시키고 여자가 스스로 배타적 측면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었더니, 오히려 미국의 에론 클레어에 따르면은, 지금 미국의 JP모건 은행인가 통계를 냈다 그랬죠. 거기 그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은, 애초에 JP모건이 그 통계 보고서를 왜 낸 줄 알아요? JP모건이 뭐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뭐 그 사상에서? 아니요. JP모건 보고서에서, JP모건이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간에 그 미국의 금융은행 보고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앞으로 현재 가임기에 있는 여성의 50%는 결혼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미국에. 따라서 앞으로 몇십 년간 미국에 늙어 죽을 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다가 늙어 죽는 여성의 인구가 전체 미국 인구의 50%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에론 클레리가 북 오브 넘버스를 쓴 거야. 그래서 에론 클레리가 The Menu라는 책을 쓴 거예요. 남자들한테 이제 여자가 없는 싱글로서 남자로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라고 그런 책을 쓴 거라고. 미국 사회가 그 정도로 지금 막장이 되고 있다고. 왠 줄 알아요? 미국 사회가 그 사상 지상 낙원이거든 이제. 내가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내가 미국의 그 사상이 핵 불닭볶음면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고, 감히 여러분들과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과 미국의 블랙필을 동등한 선에서 비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아직 그 정도 꼬라지까지 안 갔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게 계속 본론으로 휘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는 거는 결론적으로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여자들의 본능이 왜곡돼서 이런 식으로 방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그 사상을 불법으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 그 사상을 불법으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사상을 불법으로 하는 거고요. 나는 장담컨대 앞으로 우리 세대가, 당신과 나의 세대가 눈 감기 전에 미국의 패권은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이런 PC, 그 사상, 이런 식의 가족 해체주의, 이런 식의 공동체 해체주의가 결국 미국은 뭘 뼈아프게 깨달을 거냐면은, 자신들의 그런 사회의 풍요와 그런 모든 시스템 스트럭처를 그걸 떠받치고 있던 게 핵가족 시스템이라는 걸 알았을 거거든. 애초에 핵가족을 유지하고 우리가 사회의 풍요를 유지하고 기본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몫에 있어서 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에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사소하고 어이없는 것까지 다 책임이라고 빡빡거려. 미안한데요, 남녀가 당연히 서로 모노가미 시스템화해서 그것을 유지하려면요, 당연히 서로한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은 당연한 건데, 이런 식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왜 이런 여자들이 폴리아모를 추구하겠어? 남자들의 관계에서 얻는 이득만 쏙 빼먹고, 어떤 뭐 감정적 투자, 감정적 그런 것만 쏙 빼먹고, 지들이 져야 될 책임에 대한 부분은 지기 싫은 거야. 지들에 대한 책임의 부분은 지기 싫은 거야. 내가 그래서 일전에 딩크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딩크 결혼이든 폴리아모리든 이런 식의 것들을 결정하는 건 주로 여자들인데요. 왜냐하면은 그 성관계에 문지기는 여자니까. 이런 식의 결정들이 나타내는 어떤 그런 본질을 잘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것들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는 남자들이 손해요. 마찬가지로 폴리아모리도 남자가 손해요. 왜 내가 내 여자를 공유해야 되는데?
한 명의 남자가 여러 여자를 공유하는 건 폴리아모리가 아니에요. 제발 우리 채널에서 이제 그런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자고. 폴리아모리는 철저히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공유할 때 한 얘기입니다. 미안한데 제정신 박힌 남자는 절대 자기 여자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weak, 베라 첨프, 그런 나약한 그런 배타적 기질이 있는 남자 웃고 싶은 거야.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여자랑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질투는 왜 하냐? 그렇게 쿨하고 폴리아모리가 되는 남성이면은 오늘 만나서 처음 잔 여자한테 한 질문이 마지막 성관계가 언제였냐고 물어봐 놓고 그 여자가 어제라고 대답하니까 꼭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했어야 했니? 이게 얘가 남자의 본능을 못 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발, 나는 이런 사람들 정말 나는 위선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류의 수천 년 진화의 그런 정서적인 흔적을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애초에 그 세상의 실험이 시작된 지가 70년인가요? 밖에 안 됐고요. 아니, 몇십 년이냐? 1970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 30년 플러스 20년 하면은 50년 됐네. 50년밖에 안 됐어요. 원시 시대부터 산업혁명도 여기까지야. 원시 시대부터 우린 이 정도의 시기를 항상 우리가 같은 뇌로 살아왔다고. 뇌는 그렇게 단기간에 진화하지 않아. 본인들이 뭐가 잘났다고 이런 식의 수천 년의 진화를 부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본인의 게으름, 본인의 책임지기 싫음, 본인의 어떤 그런 필요가 없어진 것에 따라서 또는 뭐 그런 식의 알아서 필요가 충족되니까 그런 식의 체리 피킹을 하는 식의 그런 식의 선택을 해놓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건 싫다. 왜 폴리아모리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지 얘기해 줄까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는 당신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 덕분이거든. 핵가족을 선택하고 모노가미를 선택하는 사람들 덕분이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고통을 당신들처럼 회피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직면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또 이제 추후에 우리의 나라의 원동력이 생산 인구가 되고 소비 인구가 될 그런 식의 아이들을 낳고 건강하게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이한테 올바른 그런 성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격화를 심어줘가지고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시큐리티가 유지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일부분 희생을 하고 선택을 하는 사람들 덕분이거든. 그런 사람들 덕분에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팔죠. 이렇게 폴리아모리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다른 구성원들한테 무책임하다고 욕을 먹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뒤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꼭 남녀 신혼 부부만 아파트 청약을 해주고 대출을 해준다. 당연하지. 정부는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한테 세금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 세상을 떠받치고 우리 세상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거든. 미안한데 뭐 레즈비언이든 동성이든 뭐든 간에 당신들은 그런 식의 뭔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의 재생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나 그런 식의 선택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익을 요구하면 안 된다 이거야. 마찬가지예요. 왜 여기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병원에 갔을 때 부모님을 소환해야 됐어? 왜 부모님을 소환해야 됐어? 왜 엄마 아빠가 따라와? 왜 책임을 지는데 결혼을 한 이성 파트너야 되고 왜 책임을 지는 게 부모 관계야 되고 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법제화 돼 있겠어? 왜냐하면은 그게 생물학적 니즈와 필요에 따라서 최악의 상황에서더라도 책임을 질 가장 높은 확률의 관계이기 때문이거든. 부모와 자식 관계, 나의 이세를 함께 지켜봐야 하고 함께 돌봐야 되는 배우자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상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한 거거든. 미안한데 당신들이 이렇게 정상이라고 비꼬는 그런 수많은 가치들은 이유 없이 오늘날까지 전달해져 내려온 게 아니고 이유 없이 계승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고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계승된 거란 말이야. 그것을 존중하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빽빽거리면서 마치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 마냥 얘기하지 말고, 나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냥 니들 그렇게 살라고. 근데 니들 그렇게 사는 건 좋은데 니들이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니들이 그렇게 살려는 것 자체를 뭔가 잘난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상적으로 뭔가 잘난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money talks.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 풍요, 그런 팔자 좋은 소리들, 그 모든 밑바탕, 여러분의 유리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니들이 정상이라고 비꼬는 그런 식의 정상적인 행동과 정상적인 삶을 선택하고 그런 식의 다수가 하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덕분에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PC주의자들이 철없고 이런 식의 책을 쓴 사람이 철부지고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때로는 우리 세상이 너무 풍요롭고 너무 전쟁이 없고 너무 위기가 없는 게 원인이 아닌가 싶어. 이게 마치 그런 작은 산불이 일어나듯이 그런 식의 뭔가 사건이 터져줘야 어떤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정상이라 부르는 그런 전통적인 가치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것 같아.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진짜. 이런 내용들 보면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폴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